그리고 제가 여기 제목을 헬조선 밖의 세상이라고 해놨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집값도 높고 월급도 낮고 이제 조금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이제 신조어가 생길 정도인데 헬조선 밖의 세상은 과연 헤븐인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거 위로 방송이군요. 한국인 위로 방송. 네. 네. 그런데 지금 헬조선 제가 이민을 간다고 맨 처음에 친구들이나 뭐 직장 동료에게 얘기를 했을 때 다들 헬조선 탈출을 축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와서 살아보니까 저는 그냥 헬조선을 탈출한 게 아니라 헬조선을 나와서 그냥 또 하나의 헬로 이사를 갔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진국은 뭐 복지국가, 뭐 유럽 선진 국가들은 뭐 복지가 정말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미국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이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출산 휴가가 없는 나라래요. 헬이네, 헬. 네. 진짜요? 이거는 저도 우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찾아보면서. 근데 한국은 출산 휴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개인 사업장 이런 데서는 조금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법으로 규정된 그런 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회사가 보장을 해줘야만 하는 의무가 이제 강제가 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출산 휴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어떤 시급 노동자, 근로자 분께서는 일을 안 하면은 급여를 받질 못하니까 출산을 하고 일주일 만에 복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복귀를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일을 안 하면은 그 20시간 이상 일을 해야지 고용주가 보험을 지급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20시간을 네네. 채워야 되는 거예요. 보험을 받기 위해서. 왜냐면은 출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수술 후에 후처치라든지 아니면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이 신생아를 데리고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던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잖아요. 약을 받거나. 맞아요. 그런데 보험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가니까. 그래서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복귀를 했는데 이분께서 제왕절개를 하셨는데 제왕절개를 한 부분이 이제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터져가지고 정말 큰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도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진짜 또 다른 헬 맞는데? 맞아요. 정말 또 다른 헬이죠. 그리고 제가 한국 공무원 휴가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출산휴가도 있고 육아휴직도 있고 그리고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검진휴가도 받을 수 있고 근로단축도 받고 그리고 이제 난임 치료나 시술을 받을 때나 아니면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보건휴가라는 복지 제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생리할 때 휴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제대로 너무 잘 정해져 있는데 왜 헬이라고 할까? 왜냐면은 하와이는 일단 출산휴가 전혀 없죠. 그리고 미국은 저출산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가 그냥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리고 공무원은 1년 이상 만약에 일을 했으면은
공무원 복지의 일환으로 출산을 한 경우에 12주, 그러니까 한 3달 정도죠. 3달 정도의 무급 휴가를 받습니다.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는 만삭 때까지 일을 하시고 병가랑 휴가를 차곡차곡 모아서 그거를 한 번에 다 쓰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월급이 나오니까 그나마. 네. 그리고 이거는 공무원의 경우고 사실 또 사기업은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죠. 사기업은 이제 보통 회사 내규에 따라서 그 네. 이제 회사랑 맞아요. 개인이랑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헬조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은 정해진 연차가 있는데도 연차를 내가 정당한 권리로서의 연차를 사용을 하고 뭐 병가를 사용을 하고자 할 때 눈치를 많이 준다고 해요. 특히 뭐 공무원도 그렇고 뭐 사기업도 그렇고 그래서 왜 휴가를 쓰냐, 뭐 때문에 쓰냐, 뭐 누구도 계속 이제까지 일하는데 너는 왜 쉴 생각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눈치를 준대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뭐 가족 계획 이런 부분에서는 눈치를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뭐 비슷하게 이제 단축 근로를 원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난임 치료를 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병가를 사용하거나 휴가를 그냥 자유롭게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한 2시간 먼저 퇴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병가는 15분 단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시간 또는 2시간 반, 뭐 이런 식으로 휴가나 병가를 내고, 내가 만약에, 아이 때문에, 아이 뭐 학교가 방학이라서 회사를 못 가는 경우에, 뭐 유치원에 보내거나, 뭐 돌봄 교실을 찾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이렇게까지 세세한 그런, 복지까지는 가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문화 차이네요. 네네. 네. 제가 헬조선 밖의 세상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헬이라 그랬는데 사실 어떤 게 헬일까라고 하면은 사실 잘 모르죠.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또는 법조차도 없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제가 저세상 근로환경이라는 제목을 또 붙여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제가 공무원 처음 입사를 할 때 노조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노조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기들이 싸워서 쟁취한 우리 공무원들의 권리 중에 하나가 점심시간 1시간을 줬다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점심시간이 1시간이면은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하와이 법에는 휴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대요. 보통 한국에서는 8시간 근무를 하면은 이제 그 점심시간이 1시간이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8시간 근무를 하면은 30분의 무급 휴게 시간이 권장이래요. 이게 의무가 아니라. 그래서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단하게 샌드위치로 점심 때우고 아니면 쉐이크 같은 거 드시고 정말 막 정신없이 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그분들이 이제 무급 휴게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서 정말 허겁지겁 밥을 드시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노조에서는 30분에 15분을 더해서 45분의 점심시간을 쟁취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오전 쉬는 시간 15분, 오후 쉬는 시간 15분 요렇게도 이제 무급 휴게 시간 30분을 이제 앞뒤로 나눠서 이제 권장 사항을 이행을 하시는데 그 중에 15분을 붙여서 1시간으로 점심시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저세상 근로 환경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문화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잠깐 일할 때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식사 시간에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홍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점심시간이 별도의 시간으로 빠져 있는 게 아니니까 점심시간을 별도로 사용을 안 하면 퇴근 시간이 땡겨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가지를 않고 그냥 쭉 일을 하고 빨리 퇴근해 버리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1시간 휴식을 꼭 해야 되는 거니까 퇴근이 빨라지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한국에서도 맞아요. 이 1시간을 끝에 붙여서 퇴근을 빨리 할 수 있으면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부장님이 퇴근 안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퇴근 못 합니다. 한국은 또 그런 일이 있군요. 그러면 어쨌든 점심시간, 네. 저녁시간은 꼭 지켜야 되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랐던 게 노조에서 또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는 공무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한국식으로 생각을 했던 게 공무원은 당연히 철밥통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공무원도 철밥통까지는 아닌가 봐요. 물론 안정적인 직장이긴 하지만 철밥통까지는 아닌 게 저도 만약에 제가 직접 겪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아무도 예상을 못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하와이가 락다운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그리고 이제 DMV 운전면허 발급하는 기관 그리고 이민국 같은 곳들도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아예. 근데 문을 닫으면은 이제 저희 공무원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급 휴직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임시로. 그런데 이게 그나마 공무원이라서 다행인 게 휴직이니까 나중에 이제 기간이 열면은 내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공무원이라서. 근데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나 아니면 뭐 서비스업 같은 곳에서는 그런 고용 안정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덜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휴직이 사실상 해고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대량 해고가 되신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어도 임시휴직, 비자발적 임시휴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원인데 법원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떤 한 개인이
경찰에게 체포가 되어서 유치장으로 이송이 되는 경우에 이 유치장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기소 재판, 첫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이 사람의 권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죄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잡혀온 걸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법원은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출근을 계속 했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규모를 축소해서 뭐 일주일에 2, 3일은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약간 유연근무제로 변동적으로 운영이 돼서 저는 이제 네. 월급을 못 받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정말 내가 만약에 임시휴직을 당하는 입장이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월급도 못 받고 언제까지 일도 못 하는지, 그리고 제가 만약에 투잡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고 해도 만약에 다시 이제 복귀해라라는 명령이 생기면은 또 바로 복귀를 해야 되니까 이 투잡을 또 함부로 찾을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분이 와서 하와이 공무원이 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직장보다는 안정적이다. 돌아올 곳은 있다. 그쵸. 네. 그쵸. 네, 맞아. 완전 해고당하지는 않았다. 네. 그게 이제 마음의 안정인 거죠. 근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보통 정부 운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이제 계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네, 오해죠, 오해. 네. 네, 완전히. 근데 몇 년 전에, 이거 제가 들은 얘기인데, 몇 년 전에 정부 예산이 없어서 너무 가난하니까, 정부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무원 월급 줄 돈이 없었대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국고를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나요? 그래서 월급 줄 돈이 없는데, 또 이제 한국 같으면은 무급으로 야근을 시킨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급으로는 노동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임시로 뭐 예를 들어 주 5일 원래 출근이면은 3일만 나와서 3일치 돈만 받아라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쉬는 날이 다르면은 이제 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와서 일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한 5명은 쉬게 하고 5명만 일을 네, 시키는 약간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월급은 깎아버리고. 되게 신기하죠. 미국이 얼마 전에 그 채무 한도를 네. 확대시켜주지 맞아요. 않으면 네. 국가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공무원들 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네. 있어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한판 붙었었던 일이 있었던 걸 들었어서 네. 그런 거 들으면서 알았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국적으로 이해할 수 주먹보고식으로 없는. 네. 이렇게 운영해도 맞아. 이 큰 나라가 유지가 되나 싶을 돌아가요. 정도로 지금 당장 막 놀라운 이렇게 나라입니다. 막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공무원 노조도 이제 그런 무급 휴직이나 임시 휴직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다. 그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달받아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쨌든 간에 만약에 미래의 근무 환경,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근무 환경이 어떤 건지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한국에서는 정년 기간이 있잖아요. 5, 60대에 억지로 퇴직을 해서 20, 30대 청년에게 일자리를 양보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미국은 정년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은 70, 80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젊은 층들이 유입이 안 되겠죠. 만약에 공무원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게 나을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팀의 화합을 위해서 같이 야근을 하고 반강제적으로 회식을 참여를 하고 그러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회사에서는 그냥 비즈니스로 일만 하고 각기도생으로 해산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일찍 출근을 하고 일찍 늦게까지 퇴근을 안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돌보미 서비스나 육아 교육 기간을 확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업무가 지연돼서 계속 미뤄지더라도 업무 시간 내에 근무를 다 끝내고 바로 정시 퇴근을 하는 그런 직장 문화가 나을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법이 있어도 안 지켜지는 한국 사회 또는 법조차도 없어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쟁취를 해야만 하는 미국 사회 어떤 게 더 나을까라는 질문에는 사실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글쎄요. 둘 다 참 한계가 많네요. 네, 장단점도 이게 있고. 맞아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파지티브 법을 추구하는 나라가 있고 네거티브 법을 추구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뭐 하지 마라라는 규정을 두는 나라가 있고 예를 들어 그거더라고요. 식약청에서 뭔가를 할 때 이러한 성분 외에는 쓰지 마 하는 게 한국식이고 네. 미국은 이러한 것만은 제외하고는 뭐든지 돼 라고 얘기하는 형태가 서로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이 그렇게 법이 다른 이유가 문화가 달라서인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요. 문화가 참 많이 달라요.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그런 문화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 때 좀 이런 부분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다음에 저희 기회가 되면은 제가 사소하게 느꼈던 문화 차이 그리고 그 법원에서 있었던 저희 사무실 에피소드들을 또 대방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좋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있었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꼭 해주세요. 네. 네, 오늘 하와이의 또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신 특히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려주신 홍희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